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무려 246만 명, 총 인구 대비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외국인을 떠나서 다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인데요. 김대식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 인물도 좋으시고요. 중저음의 목소리 톤으로 감사합니다. 외교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네. 우리 전북의 국제협력진흥원 연임에서 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일단 네. 연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만큼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하셨기에 신임을 얻었기에 연임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뭐 말씀드려볼 내용이 많은데요. 예. 우선 우리 도민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이런 곳이 있었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국제협력진흥원은 글로벌 전북을 선도하는 그야말로 우리 전북의 공공 외교의 전문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 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인데 요즘에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들의 유입 정착이 중요한 문제로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관 우리 이제 진흥원은 전북과 세계를 하나로 이어가는 그런 역할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북국제협력교류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네, 2023년에 이제 국제진흥원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역할을 우리 또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또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일지 상당히 이제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함께 가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명제가 결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2015년 출범할 때 국제교류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자매 우호 지역과 자연스러운 어떤 이해 촉진, 우호 증진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단순한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특히 새로 출범했던 김관영 지사의 그 8기 민선에는 이제 실익적인 민생 증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저희도 좀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한 교류보다는 협력의 방점을 넣어서 국제 협력이라는 명칭을 했고 또 지금 시대 조리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업무랄지 다양한 업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더 대폭 내리기 위해서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예. 그 원장님 아무래도 국제 교류에서 국제 협력의 방향성은 맞는데 공공 외교 이런 단어들은 이런 주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광역 자치단체 차원과 예,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것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맞습니다. 예, 예,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요. 예. 특히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나 조문을 보면 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자치권이 우리에게도 또 주어진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공공외교라는 말, 또 외교라는 말 자체가 지방 차원에서 좀 생소할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중앙정부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어떤 긴밀한 국제 지구촌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국제적인 연결과 협력 이런 뭐 교류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저희 측면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외교라는 것은 전통적인 외교 이게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은 미디어도 많이 발달됐고 또 연결이 촘촘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외국 정부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대중들을 상대해서 직접 어필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공공외교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것도 아직도 좀 생소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 차원에서 국제 교류 활동, 접촉 활동 이걸 통틀어서 지방외교 내지는 공공외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아까 전북의 현실, 지방의 현실들이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유입해서 잘 정착시켜 가지고 우리 서로
상생을 하는 그런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요즘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대식 원장님을 보시고 저분이 누구실까 생각하시는 분 물론 저희가 자막으로 설명을 예, 하겠습니다만 예. 원장님 진안이 고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예. 졸업한 이후에 대학에서 외무고시를 또 빨리 합격하셔서 외교관 생활하신 지가 한 40년 정도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40년 됐습니다. 완벽한 외교 전문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고향을 다시 찾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국제 그 협력진흥원장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이 고향을 위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부분에 자부심, 보람도 좀 느끼시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여 년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외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국익을 증진한 일이기 때문에 보람은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제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가 돼서 기회만 되면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또 요즘은 시골과 도시에 가릴 거 없이 국제적인 연결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제가 해외에서 쌓은 경험들을 좀 들려주고 특히 제 초점은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나의 무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진취적으로 좀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이 자리가 났길래 여기 와서 임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40년 전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한국의 위상과 지금 한류라고 하는 K-팝을 비롯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할 때 우리 전북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변화의 속도 우리 전북이 잘 가고 있다고 지금 실감하시나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야말로 이 세상의 변화를 전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실감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외교부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 국력 자체, 위상 자체가 낮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한국이 옛날에 한국 디스카운트에서 오히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제품이라면 프레임을 받는 그런 어떤 위상의 재교가 높았습니다. 제가 오만에서 대사를 시작했습니다만 네. 오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거기 한 동료가 제가 우리 청해부대 함정에 장병들 입문하고 돌아오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함정 입문하러 갔다 왔다니까 그 스페인 대사였는데 그 동료 대사가 한국이야말로 우뚝 섰다. 그래서 영어로 코리아 스탠스 톨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영어죠. 예. 근데 그 사람들 눈에도 한국이 우뚝 섰다는 겁니다. 불과 7, 80년 전에 일제를 겪고 또 6.25를 통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탈리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역만리에 자기 자국의 상선을 보호할 정도로 그 해군력을 파견하는 이 정도로 우뚝 섰다. 이래서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많은 강의를 합니다만 학생들 특히 젊은이들 대대로 강의를 합니다만 맨날 할 때마다 코리아 스탠스 톨 한국이 우뚝 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여 자신감을 가져라. 한국에 대한 환호는 지금 특히 K-팝이랄지 한류를 통해서 특히 최근에는 우리 한강 작가의 그 노벨문학상 수상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환호 열광이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국력이고 이것은 우리 젊이들한테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북 스탠스 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 대단하신 건 도의 출연 기관이 한 16개 되는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작은 가장 어떻게 보면 출연 기관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의 기관의 장이셨는데. 뭐니 해도 제가 장으로서 이끌어 왔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각자 위치에서 사명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줬고 또 협치, 소통 이런 걸 잘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과 지방에서의 외교 활동, 그다음에 또 제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공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우리 전북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더니
그게 평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국내외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 베테랑이 우리 고향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국제협력진흥원 2025년 을사년 중점적인 정책 4가지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들이 뭐 총괄적으로 보면 뭐 20여 가지가 되는데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그리고 분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우리 국제화 전북 국제화 진흥 사업, 그다음에 전북형 개발협력 사업, 그다음에 애국인들 지원 정착 사업, 그다음에 도민의 역량 강화 이런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들어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애국인 지원 정착 지원 사업과 우리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 특히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인 정착 지원 사업은 뭐 금방 몇 차례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줬습니다만은 지금 절실한 우리 전북이 맞이한 게 우리 애국 인력 부족, 지방 소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애국 인력들의 유입들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이 해외 기업 그리고 국제 기구에 인턴을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어레인지를 했는데 작년에 마침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한상기업에 2명이 갔고 또 FAO라는 세계 식량 농업기구 거기에 3명 전북 청년이 파견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도 이제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훨씬 더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역이 어떤 한정이 되는 어떤 그 벽이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뭐 미디어의 발달, 교통 발달, 그다음에 또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자기가 무대를 확장시키면 그게 바로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2년부터 시작해서 전북 특화형 글로벌 연수 공모 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또 확보받았습니다. 액수로 보면 이 10억이 워낙 다양한 큰 거액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억이 뭐 그렇게 큰 숫자인가 하시겠습니다만 이 분야에서는 또 다릅니다. 저희로서는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원 자체가 작고 이게 어떤 액수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한국이 6.25 동란을 통해서 많이 이제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 애국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원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국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역할이 주로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하죠. 거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중앙의 코이카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나름대로 장점들, 전북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또 문화 분야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개도국들의 그 민생 개선 이런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저희가 코리카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새만금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은데 새만금 한글학당 우리 도민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 6개 정도가 설치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거 놀라운 노력이고 결실입니다. 새만금 한글학당은 저희가 이제 전북에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전북의 새만금 개발이 저희의 이제 도전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전북을 선양한다는 의미에서 명칭 자체도 새만금 한글학당을 했는데 새만금 한글학당은 명칭 그대로 한글학당이 그 한글 교육만 국한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전북의 현안인 애국인 유입에 그다음에 유입하는데 또 유학생을 유입하는 전북에 오도록 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글학당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진흥회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전북의 특색을 담은 용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배우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전북이 익혀지도록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글학당의 해외에서 이수자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전북 비전대 77명이 유학을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베트남에서는 65명이군요. 65명이 익산에 있는 농가의 계절 노동자로 왔고요.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24명이 전북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이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 주도로만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예. 국가도 그런 주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과 행정이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RIS라고 하는 지역 혁신 사업이라든지 또 글로컬 30이라든지 어떻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길보다는 협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과의 연계도 지금 많이 지금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특히 새만금 항대학당을 운영하면서요. 저희가 전북에 있는 비전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군산대, 무석대 여러 대학교들 14개 대학교를 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수시에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새만금 항대학당을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은 전북에 있는 도나대학교들이 그쪽 대학교라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토록 해서 예.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계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전북의 5개 대학이 국제 교육 국제 역량 인증대학 선정이 네. 된 부분도 아마 이런 노력의 결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왜냐하면 대학들이 유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법령이랄지 또 이런 생활 정보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예. 제가 대학에 때 지원해 주면 그 대학들은 그 영상을 가지고 유학생들 집합 교육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은 현지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부의 교육 국제 역량 제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활용을 그 재료 인증을 따는데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5개 군산대, 우석대 5개 대학교가 저희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인증을 획득한 그런 성과도 예. 있었습니다. 특례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의 특례를 이제 부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원활함 또 시간 단축 모든 면에서의 편리성을 진행시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이러한 이점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로움을 받으면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제 계기로 만들어주는 역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김관영 지사께서 선도적으로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 선도적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를 창안을 해서 제안을 하셨죠. 그게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400명, 올해는 703명 정도의 쿼터를 전국 최대 쿼터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 유입하는 그 구조를 보면 이제 지자체들, 기초지자체들이 직접 외국에 가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유입을 해오는데 일단 들어와서 정착하는 문제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과 지원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도내 유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관리소랄지 경찰청, 그다음에 전북은행, 또 뭐 변호사, 노무사협회, 뭐 한의사협회 등 이렇게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고충사항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해주기도 하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 또 소속감 또 통합을 위해서 전북의 그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농도라고 하고 있고 농생명 산업 수도를 외치고 있는 전북에서 이 농생명 기술을 우리가 이제 전파하는 역할 이런 예. 부분도 우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국제교류협력진흥원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또한 저희의 큰 사업의 한 큰 축입니다. 저희가 국제개발협력이라고 개도국의 공무원들,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해서 특히 저희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 이 분야에서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그동안 3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협력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몽골 알타이 주에서 농업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스마트형 농업 기술을 전파했고요. 3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게 아까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6개국에서 거기서 와가지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농업 기술 연수를 시켰고요. 또 올해부터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자립형 농업 기술. 그래서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 기반의 그런 협력 사업들을
지금 활발히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고국을 떠난 지 100년 만에 홍범도 장군이 귀국했습니다. 받들어! 총! 최고의 예우 속에 의장대원들의 발을 빌려 고국 땅을 밟은 홍범도 장군. 비행기로 한나절이면 오가는 이 길을 돌아오는데 78년이 걸렸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에 모셔오는데도 우리 이제 원장님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신 일이 있어서 그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외교부 생활을 하면서 카자흐스탄 대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우리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부임을 하니까 2017년도였습니다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각 주를 도는데 남부의 끄절루라는 주에 갔더니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소가 굉장히 처량한 바람이 휙휙 불고 뭐 휴지 조각도 날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느낌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선진국 대열에 왔는데 우리 독립 영웅을 우리 또 독립 유주공자를 이렇게 현지 애국에 이렇게 소홀히 방치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주 그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 설득 과정을 한 1년 이상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에 계속 이 일이 가장 큰 업무였고 또 성과를 거두게 돼서 아주 외교관 생활에 가장 큰 보람 있는 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국제교류협력진흥원장으로서도 고향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평생 외교관의 어떤 철학이 이 일에서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향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특히나 뭐 전주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네. 진안을 떠나신 지는 더 오래됐잖아요. 7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주 여기 전지에 와 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또 저희가 우리 진흥원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가면서 협력 사업을 하는데요. 네. 진안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 아까 몽골과 그다음에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온 그 공무원들을 진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우리의 그들보다는 더 선진화된 우리 농업기술들을 소개하는 바도 있었고 또 마이산 탑사도 한번 안내를 해서 지역의 역사 유적을 또 탐방하게 했고 특히 제가 지난 4월로 기억합니다만 지난 청소년 수련관에 가가지고 지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 한국 이상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꿈만 크게 꾸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넓은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꿈을 가지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는 얘기를 했더니 아주 초롱초롱한 눈을 뜨면서 아주 경청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안뿐만 아니라 도내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변화 속도,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유상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연임이 돼서 2026년까지 이제 임기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임기 내 이것만큼은 좀 하고 싶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저희 진흥원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국제 경쟁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 나갈 건데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어떤 국제 기구와 기업에 계속 확장해 나가는 사업들이 확장되고 제가 하나 지금 요즘하고 있는 것은 고객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해외 봉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이 아직은 지방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업이 곧 시작될 거라고 예견이 되면 우리 전북 해외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그 애국의
손님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모셔다가 전북에서 연수를 시키는 사업에 이주였는데 앞으로 그 연수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북의 기업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농업 우수 농업을 그런 기술과 어떤 시설들을 애국에다가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형 개발 협력을 좀 실현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북형 이민 정책의 완성이랄까요? 지금 외국인들을 이렇게 저희가 유입하고 정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 전북이 전국의 광역자치자에서는 이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정착되는 점에서는 넘버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전북에 살고 있는 청년들 사실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 우리 전북인데 떠나지 마시고 전북 행정에서 또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국제협력진흥원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북이 도약하기 위해서 특히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작은 그런 지자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북만의 어떤 특별성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전북으로 바라봐 주시면 우리 안에서 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우리 도민들 관심 가져주시라고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저희 국제협력진흥원은 우리 전북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외교의 전문기관의 사명감과 그다음에 국제 교류의 활성화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제협력 사업들 저희 진흥원이 열심히 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장이신 김대식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더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그 가운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북 청년들이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투트랙 차원에서 전국제협력진흥원이 더 많은 노력을 하리라 봅니다. 더 많은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